자, 사방 가족분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으셨다면서 누님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하하 이거 참 예. 네, 제보자는 지적 장애인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아니고요. 과거 뇌출혈 사고로 인해서 6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외출한 사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어떤 흰 차가 와서 남동생을 데려갔다는 건데요. 놀란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의 핸드폰 위치 추적해서 찾으러 나섰습니다. 뭐 납치였습니까?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금방이 발견이 됐습니다. 신변에 문제가 없었고 경찰이 동생을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또 이상한 다른 남성들과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동생이 남성들과 같이 가서 휴대전화 대리점에 가가지고 휴대폰 2개를 새로 개통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남성들은 그 동생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그들에게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당 30만 원씩 60만 원을 주고 팔았다고 하는 건데 그 60만 원을 동생한테 건네줬다는 것이고요. 그 계약서를 보니까 인적사항이라든가 기계 가격들이 적힌도 돼 있고 거기에 동생 사인이 돼 있는 겁니다. 또 환불을 해줬으면 환불을 해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동생이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동생 그 주머니라든지 몸을 봤더니 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타고 갔던 차를 보니까 거기에도 현금은 안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건네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살짜리 지능을 가진 동생, 갑자기 낯선 두 남성한테 끌려가서 휴대전화 2대를 개통을 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동생은 그걸 기억을 못해요. 느낌이 오시죠? 자,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제보자는 일단 휴대전화라도 돌려받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후에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사라진 휴대전화입니다. 도대체 그 휴대전화 2대 어디로 간 걸까요? 제보자분 얘기 들어보시죠. 그 기계를 가져가 버렸어요. 분실 신고를 했는데도 이제 형사말로는 팔았다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분실 신고된 폰을 어떻게 파냐 했더니 국내에선 팔지를 못하고요. 그런 업자들이 있대요. 해외로 넘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져갔던 거였고. 저럴 줄 알았습니다. 예. 네, 그렇죠. 저럴 줄 알았죠. 네, 이 동생이 개통했던 휴대전화는 한 대당 가격이 무려 200만 원 정도 하는 최신 기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동생한테 개통하게 해서 또 동생한테 다시 사서 바로 팔아버렸는데 국내에서는 분실 신고된 휴대폰을 팔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죠. 그래서 추적이 어렵고 조작이 가능한 해외로 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폰이기는 하지만 거의 새 폰이잖아요. 그래서 팔 때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지만 중고폰으로 한 30만 원만 감가를 하면 한 170만 원이나 180만 원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동생한테 주었던 돈 또 20만 원 내지 30만 원을 뺀다고 해도 한 대당 14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를 받고 팔 수 있어요. 그럼 2대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300만 원을 이 사람들이 벌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남성들이 동생한테 건넸다던 60만 원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설령 이 돈을 받았다 손 치더라도 동생은 휴대폰 약 400만 원에 사가지고 60만 원에 다시 넘겨주는 정말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수지가 절대 맞지 않는 장사를 한 겁니다. 왜 이랬던 건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서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20만 원, 30만 원을 막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뭐 대출해준다, 여긴 대출 된다는 거죠.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면 내가 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동생 명의로 개통을 했으니 기계값은 다 동생한테 청구가 되는 거예요. 폰만 빼나가서 중고로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사과폰입니다. 엄청 그렇죠. 비싼 거죠.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저도 비슷한 수법에 당했어요라는 분들이 계세요. 자, 결국은 이 제보자 주장이긴 하지만 이 동생이 약간 지적 그 어떤 인지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돈을 좀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뭐 돈 대부분 다 좋아하지만 왜냐하면 가족들이 돈을 안 주니까 본인이 돈을 좀 필요로 했고 나중에 이제 지적장애 생겼기 때문에 인터넷 같은 거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이제 광고를 보고 휴대전화 개통만 하면 돈을 주겠다, 돈을 준다. 아마 이걸 보고 개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자를 만난 정황이 있고 개통 후에 휴대전화는 이 업자들이 가져갔습니다. 결국 실제로 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자주 하는 수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현재 동생 명의로 400만 원의 휴대전화 할부금도 있고요. 요금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 빨리 고소하셔야죠. 예, 고소를 해서 경찰에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해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이거를 불기소를 했단 말입니다. 불기소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 그 동생이 관련서를 직접 서명했다. 또 그리고 동생에게 60만 원 건네는 장면을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범인들이. 또 그리고 그 동생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아는 동생들과 같이 시내에 갔다가 오는 길이라고 진술을 했고 휴대전화 제약한 계리점의 진술도 남성들과 주장이 일치하다는 점 때문인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피해자인 동생이 그 상황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했다고 하는데 알다시피 불기소는 재판에 안 넘기는데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죄가 안 되거나 아니면 공소권이 없거나 기소용지도 불기소하는데 검찰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혐의가 없다 싶어서 불기소를 했다고 봅니다. 그 검찰의 불기소 이유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예. 자,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정리를 하면 아니 뭐 알겠는데 네. 이 동생이 다 자의로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게 지금 검찰의 판단인 거죠. 사기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했다라는 건데 뭐 일단 불기소 이거 얘기하기 전에 좀 아쉬운 게 좀 지적 장애가 있으면 준사기죄 같은 건 성립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아마 단순하게 판단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하지만 피해자 가족 주장도 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글씨를 직접 쓴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 불기소 요지에는 있는데 동생 글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까 안내 받았은 그런 그렇죠. 거. 그리고 현금 지급하는 영상이 촬영이 돼 있는 게 이유였는데 그 이후에 촬영 상황을 알 수가 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정확하게 할 수가 없고요. 이 아는 동생하고 시내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진술을 했는데 이것도 일당들이 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게 결국은 얘기고 휴대전화 대리점 진술하고 주장 일치하는 것도 공모했을 것이 아니냐가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인데요.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봤으면 하고 더 나아가서 지적 장애인이라면 이게 준사기죄 같은 게 있거든요. 지려천막, 미성년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사기했을 때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쏟기가 십상이고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아쉬움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이런 제보들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장애인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 뭐 이거 휴대전화 개통해 주시면은 뭐 드릴게요. 막 아유 정말이야. 교수님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돼요. 약사의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이 상황 창작을 이렇게 안 해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뇌출혈로 인한 6살 지능의 지적 장애라는 거 지금 알 수 있잖아요. 증명서 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 진술을 믿고 그 영상만을 믿고 다 이제 이 사람이 진술했다고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이 이런 식이면 사회 공동체나 국가는 도대체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